그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신정동 엽기토끼 방송 저 보다가 무서워서 그냥 말았는데요. 방송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함과 공포심을 느끼셨고 특히 또 이 사건이 지하철역 근처에서 네. 발생했다는데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분노로 봤죠. 네, 범인의 그 치졸함과 좀 찌질함.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당했다라는 거, 우리 사회 공동체 입장에서 너무 좀 화가 나고 안타깝고, 붙잡고 싶고, 잡아서 꼭 벌을 받도록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께 너무 좀 안타깝고 죄송하고, 뭐 그런 마음이죠. 앞으로 해결이 잘 될까요? 10년이 지났거든요. 너무 예전의 사건이라. 예,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제보가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제보를 많이 주셨고, 그런데 그 제보를 쫓아서 가서 그 제보의 대상인 그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냥 의심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범인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증거라는 것이 많이 부족하고요. 가장 저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계속 이제 신발장 말씀 나오시는데 네. 그때 범인이 살고 있었던 그 집에 같이 살고 계시던 분, 그 범인을 정말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제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좀 더 핀포인팅하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도까지 오면 그의 신원과 그의 거주 이전 등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의 그 직업과 거주지, 활동 범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 분석을 하면 좀 더 그 방증이라고 하죠. 주변 증거들이 좀 더 많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 있죠. 모쪼록 이 사건 역시 참 못 푼 사건이 너무 많다, 그쵸? 참 하나만한 얘기지만 하늘은 알고 있을 텐데요, 그쵸? 제리님? 하늘은 알고 있겠지만 결국 풀어야 하는 거는 인간의 몫이라서 말이죠. 그 대낮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진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런 질문을 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우선은 만약에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뛰어서 도망갈 경우에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력을 다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고 핥히든지 눈을 찌르든지 어떤 형태로를 취하든지 하고 바로 도움을 청하고 또는 도주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껏 뛰어가봐야 잡힐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범인을 자극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특히 여성의 무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 국면으로 그 유도하시는 것. 그 범죄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불안 감정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그 불안 감정과 함께 흥분 상태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도 같이 흥분을 하시게 되면 흥분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침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격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침착해버리면 혼자서 흥분해서 잘 안 돼요. 연인이나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한쪽이 쿨하게 있으면 막 혼자 흥분하다가도 자기도 쿨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피해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어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돈을 드릴까요? 또는 좀 더 우리 편한 장소로 옮길까요? 되게 이제 그러한 상태까지 가버리면 상대방은 공격할 수 있는 틈과 찬스와 기회와 어떤 명분과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끌어올리려 노력을 합니다. 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근데 그 기회를 안 줘버리면 일단 위기 상황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여러분 저 이거 진짜 방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일단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저 잘 소리 못 지르는데 진짜 죽어라 소리 지르고 반항하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정말 무섭게 침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모두 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반대로 활동할 이렇게 액션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놀라니까 네, 일단 누가 맞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막 반항하다가 혹은 뭐 나중에 좀 침착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또 잘못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이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수영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때로 물에 떨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배 타고 가다 너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당황하면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맞아요. 침착성만 유지하면 물에 사실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구조선이나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 답을 말씀을 주시지만 그게 쉽나요? 이런 말씀 주시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용에 투자를 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내 안전에 투자를 좀 하시면 평상시에 자꾸 이제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만들어 놓고 보고 내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난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주변에 뭐 오빠나 남자친구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씩 역할 연기도 좀 해보시고 평상시 해보시는 게 상당히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노려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걸 알았을 때 침착해지거나 혹은 양껏 소리를 지르거나 두 가지 다 되게 어렵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당하면 진짜 거꾸로 할 것 같아요.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침착해야 되는데 그제서야 반항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아셨으니까 조금 더 우리는 안전해지고 씩씩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